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중구에서 30년째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65세 정미자라고 합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뚝배기를 깨끗이 닦으며 하루를 준비하지요. 그 국밥집은 제 청춘이 담긴 공간입니다. 결혼 후 살림살이가 어려워 작은 국밥집을 차리게 됐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몇 명의 손님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직한 맛과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국밥 한 그릇으로 아이 셋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장사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 가족과 외식 한 번 제대로 한 적도 없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깨끗한 교복을 입고 기쁜 얼굴로 집을 나설 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손님들도 늘 이 집 국밥만큼은 다르다며 칭찬해 주셨고 그렇게 쌓인 단골 손님들 덕분에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요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마 전 건물주가 찾아와 임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그만두고 쉬자고 말했고 아이들은 새로운 일을 찾아보라며 조언했지만 그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공간은 단순히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땀과 노력 그리고 손님들과의 따뜻한 추억이 담긴 저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저에겐 인생의 전부였던 이 국밥집을 둘러싼 이야기를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1958년 대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형제들 중 장녀인 나를 키웠다.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챙기며 논밭일을 도왔던 기억이 선명하다. 손에 흙이 묻고 허리가 휘어져도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일했기에 그 시절의 노동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가난했지만 가족은 정 많고 따뜻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미자야, 사람은 밥 한 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법이다. 어머니는 마을 잔치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솜씨를 발휘해 국을 끓이고 음식을 준비하셨다.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나도 모르게 요리에 대한 흥미를 키웠다. 성인이 된 뒤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살림은 항상 빠듯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남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하면서 가정에 더 큰 시련이 닥쳤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어린 아이 셋을 키우며 안정된 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때 선택한 것이 국밥이었다. 국밥집을 차리게 된 과정은 단순하면서도 어렵기만 했다. 집 근처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가 가게를 접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갔다. 오래된 작은 가게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던 나에겐 절호의 기회로 보였다. 하지만 자리가 마음에 든다고 바로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까다로운 조건에 보증금이 부족해 한때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시장에서 일하며 돈을 마련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 겨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가게를 열 준비를 하던 시절도 쉽지 않았다. 설렁탕 국물을 어떻게 끓여야 손님들이 좋아할지 고민하느라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다. 어머니께 배운 솜씨를 바탕으로 국물 맛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며 국밥을 완성했다. 당시 가진 돈은 고작 재료비와 낡은 가게 기물을 마련할 정도였지만 한 그릇 한 그릇에 마음을 담았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하루 종일 가게를 비운 듯 한산했던 날이 많았다. 하지만 국밥만큼은 늘 정직하게 만들었다. 내가 먹는 것처럼,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한두 명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집 국밥은 깔끔하고 속이 편안하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손님들에게 늘 말했다. 국밥은 마음이에요. 뜨끈한 국 한 그릇 드시고 힘내세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는 손님들 덕분에 힘을 얻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국밥집은 변함없이 삶의 중심이었다. 학비와 교재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만 가게가 주는 안정감 덕분에 아이들도 큰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다. 다행히 서로를 잘 챙기며 착하게 자라주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남았다. 친구들처럼 아이들과 놀러 다닐 여유도 없었고 가족과 외식 한번 제대로 한 적도 없었으니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남편은 가끔 우리 그냥 가게 접고 다른 걸 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이 가게만은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고 고집했다. 남편은 그런 나를 지지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다른 길을 찾고 싶어 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성장했고 국밥집은 대구 중구의 작은 명소로 자리 잡았다. 손님들이 늘어날수록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 건물주가 가게를 둘러보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흘려들었지만 그 일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국밥집을 운영한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새벽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국물을 끓이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은 삶의 활력소였다. 국밥 한 그릇이 손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에 늘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가게에 찾아오는 건물주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 사장님, 이 건물 오래됐죠? 요즘 이 근처 땅값이 많이 올라서 개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여겼다. 하지만 몇 달 뒤 건물주는 본격적으로 임대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가게는 더 이상 임대가 어렵습니다. 개발을 준비해야 해서요. 라는 말이 돌아왔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다. 집으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다. 남편은 의외로 덤덤하게 말했다. 그만할 때도 됐잖아. 30년이나 했으면 이제 좀 쉬자고. 당신도 나이도 있고 몸도 성하지 않고. 남편의 말은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겠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답답함과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쉬라니요? 이 국밥집은 내 전부예요. 우리 가족이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국밥집 덕분인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니요.
남편과의 대화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자녀들과의 의견도 엇갈리기 시작했다. 딸은 엄마, 이제는 쉬셔야 해요. 작은 가게 하나로 계속 버티는 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다. 아들은 부모님이 조금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가게를 접으라고 권했다. 아이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내가 대학 다니고 유학까지 갔다 온 게 다 이 가게 덕분인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하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니? 라고 물었을 때 딸과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대화는 감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자녀들 역시 마음이 무거워 보였다.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더 무거워진 어느 날 가게를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혼자서 방법을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건물주의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다. 어느 날 가게로 찾아와 말했다. 정 사장님, 이번 달까지만 가게를 비워주세요. 시간이 더 지나면 저도 강제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냉정한 말투에 나는 마치 모든 것을 잃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대답했다. 사장님, 저도 나갈 방법을 찾고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주방 한쪽에 앉아 주방의 도구들과 익숙한 풍경을 바라봤다. 여기서 보냈던 시간들, 손님들의 웃음과 대화가 머릿속을 떠다녔다. 정말 이제 그만둬야 하나? 나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밥집이 아니었는데, 혼잣말을 하며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마음을 다잡기로 했다. 포기할 순 없어.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길을 찾아야 한다. 며칠 뒤 단골 손님인 김 씨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는 10년 넘게 매일 아침 국밥과 소주 한 잔을 곁들이며 하루를 시작했던 분이었다. 내가 힘들어 보였는지 조용히 물었다.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네요. 나는 할아버지 앞에서 망설이다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한참 내 얘기를 듣더니 말했다. 사장님, 제가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을 때 여기서 국밥을 먹으며 하루를 견딘 기억이 나요. 이 가게는 밥집이 아니라 마음 붙일 곳이었어요. 힘내세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 말에 울컥했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눈물을 참았다. 몇 년 전 할아버지가 아내를 떠나보낸 후 매일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끓인 국밥이 그의 삶에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김씨 할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며칠 뒤 어릴 적 가게를 자주 찾았던 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이제 어엿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사장님, 제가 어릴 적 여기서 먹었던 국밥은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방황하던 시절, 여기서 따뜻한 한 끼를 먹고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엔 제가 사장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는 나의 사정을 들었다며 새 가게를 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뒤 시장 채소 장사 아주머니도 가게를 찾아왔다. 몇 년 전 몸이 아파 장사를 쉬던 시절 내가 국밥 한 그릇을 매일 만들어 시장 사람들에게 건넸던 일을 떠올리며 말했다. 사장님,
그때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국밥 덕분에 다시 장사를 시작할 힘을 냈어요. 이번엔 제가 사장님을 돕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시장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했고 시장 상인들이 모은 작은 기금을 내게 전달해 주었다. 이건 우리 시장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이겨내실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담긴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울었다. 단골 손님들과 이웃들이 보내준 진심 어린 도움 덕분에 나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았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딸이 가게를 찾아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이곳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도 엄마를 도울게요. 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며칠 후에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새 가게 자리를 알아봤어요. 저도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어요. 아이들의 변화된 태도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결국 단골 손님들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나는 새 가게를 구할 수 있었다. 이사를 준비하는 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사장님, 국밥 맛은 그대로겠죠? 라며 웃었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맛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가게에서 맞이한 첫날, 익숙한 손님들이 찾아와 자리를 채웠다. 김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며 역시 여기 국밥이 최고예요. 라고 말했다. 사업가는 사장님,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요. 라며 격려했고 채소 장사 아주머니는 직접 재료를 들고 와 가게 한쪽에 내려놓으며 웃었다. 딸과 아들도 가게 일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날 밤 나는 가게를 정리하며 조용히 주방을 바라봤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이구나. 이 국밥 한 그릇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겠지. 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다. 내 삶이 이렇게 다시 피어날 수 있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정 덕분이었다. 새 가게에서의 생활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이곳저곳 적응해야 할 부분도 많고 손님을 다시 끌어들이는 일도 쉽지 않다. 그래도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난다. 익숙한 단골 손님들이 웃으며 사장님, 여기서도 국밥 맛은 그대로네요. 라고 말해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 김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침마다 국밥과 소주 한 잔을 곁들인다. 할아버지가 이 국밥 덕분에 오늘도 살아갈 힘이 생겼다. 라고 말할 때면 나는 내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는다. 어릴 적부터 가게를 드나들던 젊은 사업가는 새 가게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사장님, 여기가 새로운 명소가 될 겁니다. 라며 격려해 준다. 딸과 아들도 이제는 내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고 가게 일을 돕는다. 딸은 주방에서 나를 도우며 엄마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해 주었고 아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들고 오며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이 도울게요. 라고 약속했다. 새벽마다 국물을 끓이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되새긴다.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내 삶이 결국 이렇게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웃들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가족들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건물주의 압박과 가족 간 갈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진심 어린 응원 덕분이었다. 지금 나는 또 다른 꿈을 꾼다. 새로 찾아올 손님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이 가게가 누군가의 추억과 힘이 되길 바란다. 국밥을 끓이는 동안 나는 삶의 무게를 담아내고 그 무게가 누군가의 하루를 견디게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인생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한 번 더 버텨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